처음엔 모르지만 자꾸 지내다 보면 기가 빨려. 그 사람 진짜 내가 심지어 밥도 사고 차도 사는데 계속 기가 빨리고 와. 제가 네. 루살로메의 니체 시련을 당하고 루살로메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젊은 그 철학자 누구죠? 그-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릴케. 릴케. 그래 릴케랑 마이너 릴케.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연정이 있었고 자기는 사랑했지만 버림받은 그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인간적이다. 이분이 인간적인 더 인간적이라는 책도 제목도 너무 좋다. 루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루살로메라고 하면 모를 분들도 있지만 판무파탈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엄청나게 판무파탈의 대명사잖아요. 그 치명적 매력을 가진 루살로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좀 그게 멋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든 걸 알지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말년에 이제 정신병원도 가고 막 힘들었잖아요. 네. 루살로메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그 부처의 자등명 법등명 네. 또 생각이 나고 네. 영원회기나 그런 거가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 원인과 결과로서 이야기를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난 일이 일어난 것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그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내가 바로 그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갑자기 막 깨달음으로 나타나네요.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정말 네. 당신이 원했던 삶,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면 뭐 돈을 많이 벌면 원했던 어떤 삶이라는 것이 다 그냥 허상이고 표상이다. 그냥 이것이 그것이다. 당신이 원하는 삶은 그냥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 지금 여기에서 그것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디 피할 데가 없네요. 도망갈 데가 없네요. 그렇죠. 도망가고 싶어요? 아니,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히려 네. 그래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이야말로 진짜다. 그러니까 수처작주의 입처계진이라는 게 네가 여기에서 그것을 주인공으로 책임을 지는 주인공으로서 있지 않으면 거짓이라는 의미가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본인이 선택을 했고 그 자체가 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책임으로서 있고 어떤 도망갈 데가 없다라고 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여기가 지옥이다가 아니라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유로워진다. 그렇죠.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요. 그 로고테라피의 핵심도 좀 거기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이 여기에 있는 게 의미가 있다고 찾은 거잖아요. 그럼요. 벗어날 수 없어.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데 여기에 내가 있는 의미가 뭘까? 그거를 자꾸 찾으니까 발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도망갈 생각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뭘 해야 되고 나는 어떤 존재로 어떤 원인과 책임으로 있고 어떤 정체성으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철학의 힘 아닐까요? 아, 그럼요. 그것이 네. 바로 제가 느끼기에는 니체가 나원님한테 네. 준 영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망치를 든 철학자 광인이 던져준 메시지인 것 같고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니체를 참 좋아해요. 니체의 말은 힘을 줘요. 저를 니체라고 좀 불러주시면 우리 회사에 조펜하우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니체라고 좀 불러주시면 네, 그만큼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네, 그만큼 좋아해요. 그렇네요. 특히 가장 좋아하는 아포리즘. 이 말만큼은 니체가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을 많이 남겼잖아요. 내 삶에 이렇게 많은 영향을 준 니체의 이 말만큼은 네.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다. 네. 그런 한마디 있다면.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이 고통이 나를 못 죽였어요. 이 바이러스가 나를 못 죽이니까 내가 면역력이 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게 다 저항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도 우리 얼마 전에 명상록 얘기했던 아우렐리우스가 황제도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기 싫다. 지금 내가 출근해야 되나. 모두 공감하는 것처럼 이 우리가 중력을 극복을 해서 거슬러서 엔트로피를 거슬러서. 엔트로피를 이 무질서를 거슬러서 질서를 만들어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나선형으로 성장하는 그런 인간인 것 같은데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죽이지 못한다는 것은 나의 삶의 어떤 기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숨을 못 쉰다? 이건 죽는 것 같아요. 그거는 허상이다. 그 목표는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나에게 패배의식만 주고 나를 더 회의감이 느끼는 니힐리즘에 빠지게 하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와 기준은 깨부숴라. 그 망치를 들고 깨부숴라. 나를 지금 살아있게 하는 그 목표나 기준이 있을 거거든요. 그 기준으로 대체 바꿔 끼라는 거예요. 나를 방전시키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나를 충전시키는 그 기준을 교체하면은 그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죠. 기준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뭐가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든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든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기준은 버려야 된다. 이거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처음엔 모르지만 자꾸 지내다 보면 기가 빨려. 이 사람 진짜 내가 심지어 밥도 사고 차도 사는데 계속 기가 빨리고 와. 제가 네. 루살로메의 시련을 당하고 루살로메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젊은 그 철학자 누구죠? 그-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쓴 릴케. 릴케. 그래 릴케랑 마이너 릴케. 관계가 있었잖아요. 네, 연정이 있었고 자기는 사랑했지만 버림받은 그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인간적이다. 이분이 인간적인 더 인간적이라는 책도 제목도 너무 좋다. 루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루살로메라고 하면 모를 분들도 있지만 판무파탈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엄청나게 유명한 엄청나게 판무파탈의 대명사잖아요. 그 치명적 매력을 가진 루살로메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좀 그게 멋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기가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든 걸 알지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말년에 이제 정신병원도 가고 막 힘들었잖아요. 네. 루살로메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해석을 하긴 해석을 하죠. 많이 하죠. 네. 다양한 뭐 책이나 영화나 이런 거에서 그거를 소스로 해서 다양한 창작을 막 많이 했죠. 저는 연애에 대한 고민도 하고요. 연애는 저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토대로 해서 저 사람이 이성이기 전에 인간으로서 괜찮으냐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또 명리학에 좀 조예가 있어요. 음양의 조화예요. 동양 철학을 네. 관통하는 핵심이 음양의 조화거든요. 네. 결국 음양의 조화가 안 맞으면 모든 인간관계든 모든 건 파괴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고민이기도 하지만 상담할 때 그런 음양의 조화가 맞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근데 기가 빨린다. 그거는 음양의 조화가 안 맞는 거거든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쪽만 채워지게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거를 에너지 뱀파이어 맞아요. 에너지 뱀파이어라는 표현을 거기 쓰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피해야 돼요. 네. 그거를 몰랐을 때는 괜찮지만 내가 그걸 인식하는 순간 극단적으로 선을 그어라는 게 아니라 서서히 좀 멀어질 필요가 있다. 반대로 내가 이 사람과 있으면 충전이 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딱 그냥 압니다. 딱 알고 쎄한 느낌이 과학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든다면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나를 방전시키느냐 충전시키느냐 이게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고 내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를 이끌어가는 그 무엇이 나를 충전시키지 못한다면 그냥 망치를 들고 깨 부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사이비에 빠져야만 사이비가 아니라 사이비라는 게 그냥 가짜라는 의미거든요. 허상이죠. 허상이라는 의미죠. 내가 이미 사이비 종교에 취해 있는 거예요. 내가 게임을 하는데 잠깐 즐거웠어요? 하면서 내가 왜 하고 있지? 충전이 안 돼. 그러면 그 사이비예요. 그쵸. 그 사이비에 빠진 겁니다. 근데 게임이더라도 잠깐 하루에 10분, 20분 했는데 충전이 돼. 그 정도는 좋을 수 있어요.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사이비가 아닐 수가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이 늘 내가 깨어서 내 지금 기운이 충전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더 강하게 만든다. 헤라클레이토스와 동양의 음양론이 겹치는 그 포인트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요. 이게 상극상생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법칙이 있는데요. 결국 상극이 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헤라클레이토스도 이 투쟁이라고 하는 게 투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 새로운 발전이 일어난다. 발전이라고 그러니까 변화와 발전이라고 하는 게 투쟁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동양에서는 상극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상극은 곧 상극이라고 쓰고 상생이라고 읽는다. 그렇죠. 사주 이야기 하셨지만 그 네. 팔자라고 하잖아요. 네. 8글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네.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다 평등하죠. 다 부족하니까. 네. 부족한 거에 있어서 다 평등한데 이것을 누군가랑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분이 채워지기도 하고 더 넘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화극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극금. 화극금을 화생금이라도 많이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 이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열기를 가해서 녹지 않으면 다른 형틀에 부어서 어떤 거푸집에 들어가서 새로운 어떤 무언가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금속적인 제품이 화라고 하는 기운에 어떤 전기적인 것이 흘러가야 불이 켜지잖아요. 이런 것이
화가 금을 녹이지만 결국은 살아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이잖아요. 네. 목인데 금극목이에요. 아파. 그럼요. 금기운을 가신 분이 대단시키죠. 네. 네, 자르고. 네, 대표님이 금기운인데 이렇게 한 번씩 탁탁 뭐지 할 때가 1년 중에 한 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더 없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부족한데? 왜 금생목이 되냐면요. 가지를 쳐주거든요. 이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를 쳐줘야 열매도 맺고 아름다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가을의 나무거든요. 가을의 나무는요. 아, 가을의 나무구나. 도끼로 그럼요. 도끼로 아예 그렇죠. 부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네. 제목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요. 건축재 자재로 쓸 수가 있고 불을 태울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목재로 관의 역할을 하고 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회생활에서의 더 생하게 사람들한테 네. 널리 쓰일 수 있게. 그럼요. 나무가 물론 숲에 있었을 때도 그 가치가 있지만 이게 2차 가공이 되려면 좀 더 사람들에게 가까워져서 이런 가구가 되려면 책의 종이가 되려면 그쵸. 그런 가공을 겪어야만 되는데 거기에서는 그 금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파 자극이야 투쟁이야 전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보다 더 대승적 차원에서 더 사회에 쓰일 수 있고 쓸모가 있으려면 1차적으로 좀 나를 극하려고 하는 요소를 받아들이고 이게 결국 나를 생하게 하는 것이구나. 투쟁을 생으로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이걸 바라볼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힘 이건 바로 로고스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투쟁이다라고 하면서 너무 막 치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사실 로고스라고 하는 질서가 있거든요. 로고스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 투쟁을 조율하고 조정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이 니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기준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게 밖의 기준이 아니고 너의 과거의 허상의 기준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안에 그 기준으로 그것을 힘의 의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기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요. 어떤 기준을 있을 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필요한 발전의 그것이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철학이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으면 그냥 개똥 철학? 그냥 이럴 땐 저렇고 저럴 땐 저렇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괴팍해. 근데 이럴 때는 저렇고 저럴 땐 저런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거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좀 뭔가 다이나믹한 사람이 그래도 저 사람 뭔가 도움이 돼 라고 느끼는 지점은 저 사람은 그래도 뭔가 기준이 있어. 질서가 있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철학을 우리가 어떤 자기 삶의 준거의 기준, 네. 그러니까 내 삶의 준거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라고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텍스트들을 철학이라고 네.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네. 나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제가 더 강하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 상생. 네. 상극이 아니라 상생. 그럼요. 우리가 강하게 되면서 더 넓은 세계를 품고 더 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 또한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좀 연결이 되는데 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실패는 좌절의 어머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게 절대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라는 네.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가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이 가능했다. 회복 탄력성인가요? 그렇죠. 나를 살리는 한 문장이라고 네. 느껴져요. 네. 실패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해서 성공한 거다.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네, 거잖아요. 맞아요. 좌절이 있었기 때문에 돌파구가 있는 거죠.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을 하는 거고 나를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돌파구는 거기에 있는 거네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좌절로서 왜 나한테 이런 것이 와 라고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냉소하면서 있느냐 이것이 내가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나한테 왔구나. 내가 이제 성공하기 직전인가 보다. 더 크게 나아가기 직전인가 보다. 이것으로서 내가 다음 도약을 하겠다. 그것으로서 내가 받아들이느냐는 너무 다르다. 창작자들의 네. 이 주옥 같은 그 텍스트, 글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삶의 통찰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항상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어떠한 삶의 태도, 자세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어떤 준거, 네. 삶의 기준, 짚고 나가야 할 지팡이 네. 혹은 별똥별 그런 것들이 이 철학자들의 여러 다양한 텍스트와 그들의 삶과 책을 통해서 그런 깨달음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철학 진짜 필요한 거네요. 쓸모 없고 시간 낭비가 아니라 너무 없으면 필요하죠. 삶이라는 게 철학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 하는데 진짜 밥을 먹여줄 것 그럼요. 같은데.